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우주를 향한 세 번째 비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 길이 47.2m, 직경 3.5m, 무게가 17.5톤이 됩니다. 3단형 발사체인데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어졌고요. 발사체에는 위성 8기가 실릴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카이스트의 인공위성 연구소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지구 관측과 근지구 궤도의 우주 방사선의 변화를 관측하는 임무를 띠고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악천후나 야간에도 관측이 가능합니다만 이 전력 소모가 많아서 항상 태양빛을 받아서 태양 전지를 충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태양 궤도를 잘 맞춰서 쏘아 올려야 하는데 그래서 2차 발사 때보다 발사 시간이 2시간 이상 늦춰진 거라고 합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시각이 확정되는 건 발사 당일 내일 오후 2시쯤 결정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아무 변수 없이 3차 누리호가 18분 58초 동안 멋지게 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전망대에서도 내일 누리호 발사 시간에 맞춰서 현장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언더독 문화산책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5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합니다. 취임 1년 앞두고 있는 정인화 광양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이죠. 이순신 철동상 건립사업 올해 본 예산 확보에 실패한 데 이어서 지난주에 추경 예산에도 올려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 좌초유예기에 빠졌어요. 네, 무소속 정인화 광양시장의 지난해 선거 핵심 사업이었던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 사업이 민주당이 슬쩍 우위를 점하고 있는 광양시 의회의 추경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좌초위기에 빠졌습니다. 지난주 개회된 광양시 의회는 광양시 집행부가 제출한 올해 들어 처음 편성한 추경 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는데요. 18일에 열린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 사업에 대한 예산 승인을 두고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표결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날 예결위에 상정된 핵심 안건은 광양을 빛낼 관광 랜드마크 조성 사업 추진 용역비 2억 원이었습니다. 사실 해당 예산은 지난해 광양시가 삭감한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 사업을 광양시 집행부가 사업 명칭을 바꿔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어쨌든 광양시 의회 예결위는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결국 상임위에서 해당 예산이 삭감 조치됐습니다. 예, 집행부에서는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결국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해당 예산은 예결위에 앞서서 앞선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한때는 이 사업비 확보가 가능할 것이냐 이런 예상도 나왔어요. 네, 정인화 광양시장의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사실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정인화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광양에 제철소가 입지한 시의 이미지를 살리는 이순신 장군 초거대 철동상을 건립하겠다며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고 언론이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선거 유시로 부각되었고 꼭 동상 공약 때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무소속 후보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정인화 시장으로서는 선거에서 주요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이다 보니 지난해 연말 본 예산에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했지만 광양시 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모두가 사업의 현실성이 낮다며 사업 예산을 아예 부결 조치했습니다. 시장의 공약 사업이 본 예산 심의에서 상임위와 예결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좌초되자 광양시는 해당 사업 명칭을 당초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명칭인 초거대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 사업에서 광양을 빛낼 관광 랜드마크 조성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고 용역비도 3억에서 2억으로 낮춰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 의회는 이번에도 역시 사업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추경심에서 지난 16일 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의원 7명 중 4명의 찬성으로 해당 예산이 통과되자 이 내친 걸음에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구상으로 시의회를 대상으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해당 예산이 다시 부결되면서 정인화 시장은 아군이 없는 시의회로부터 무소속 시장의 쓴맛을 보게 됐습니다. 예, 글쎄요, 단순 무소속 시장이기 때문만이라기에는 저희가 브리핑 시간에서도 전해드린 갈등 요인들이 좀 많았습니다. 정 시장이 해당 예산을 또다시 2회 추경에 올릴 것인가 이거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광양시의회 해당 사업 예산의 삭감 조치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번 광양시의회의 정인화 시장의 공약 사업인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 사업의 삭감 조치, 사실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난해 무소속 시장으로 정인화 시장이 당선됐지만 이 광양시 의회로서는 이 다수의 민주당 출신 시의원이 의회에 포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 시장의 시정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순신 장군 철동상 건립 사업이 정 시장의 공약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선거 당시 초거대 동상 건립 사업이라는 명칭이 일종의 전시성 선거용 사업이라는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실 있었습니다. 실제 지금도 지역 일부에서는 이 초거대 철동상이라는 명칭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광양시 의회가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뒤늦게 광양시 집행부가 사업 명칭을 바꾸기는 했지만 최근 정인화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나 언론을 통해 해당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부분도 사실 광양시 의회로서는 어느 정도 불쾌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최근 광양제철소와 지역사회 간 정비자회사 설립을 두고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었고, 지난주에 광양제철소 직원이 광양시 간부를 대상으로 막말을 하고 광양제철소가 지역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사업 중단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보도되면서 이 지역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해당 예산이 상정된 그 시점에서 이 예산 삭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철을 생산하는 광양제철소와 이 광양시 지역사회가 최악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철의 도시를 상징하는 이 거대 철동상을 지역에 건립하겠다는 추경 예산을 의회가 심의하는 상황이었으니 이 정인화 시장으로서는 날을 잡아도 잘못 잡은 셈입니다. 예, 여러 가지가 좀 겹친 것 같습니다. 사업을 포기할지 아니면 삼수를 해가면서 사업을 계속 밀어붙일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마약 사범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죠. 순천 지역에도 2030 마약 사범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어요. 네, 순천경찰서가 최근 순천 지역 마약 사범 중 20대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TF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청소년들의 마약 접근을 차단하는 데 나섰습니다. 경찰은 순천 지역의 경우 아직 10대 마약 사범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주로 20에서 30대가 마약 사범으로 적발되고 있고 주로 필로폰 투입 등 향정신성 마약 사범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강남 학원과 등에서 이 10대 마약 사범이 적발되는 등 10대 마약 사범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순천 지역 10대들을 향한 예방 차원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순천 지역에서 적발된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필로폰 등 향정신성 마약 사범은 2020년에 19명, 21년에 10명, 2022년에 14명으로 계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양귀비 등의 마약 사범이 2020년에 31명, 21년에 29명, 2022년에 24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단속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지역 청년들이 마약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 캠페인 등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순천경찰서는 경찰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협력 없이는 이 마약 척결에 성공을 거둘 수가 없고 가족이나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순천경찰서는 순천시와 YWCA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과 함께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는데요. 경찰은 캠페인 활동 후에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PC방이나 카페, 편의점 등을 순찰하며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유해 환경 점검과 단속을 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기간 동안 주 2회에 걸쳐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 순찰이나
유해 환경에 대한 집중 점검이나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순천경찰서는 청소년들에게 마약 관련 검색이나 운반, 구매 등을 권유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어른들의 각성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광양시의 백성호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순천의 큰딸입니다. 이봉남입니다. 네, 이상 의원께서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으셔서 이 두 분과 함께 2주 연속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백 의원님. 예, 한 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만 예. 간략하게. 예. 예.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아리아리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뭐 벼룩시장 같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참 볼거리가 많이 없는 우리 광양시에 그나마 볼거리가 있어서 좋다. 아이들 손잡고 나와서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좀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 또 그리고 고등학교 모교에 가서 직업 체험의 날 행사에서 정치인의 하는 역할과 관련해서 강의가 있었고 좀 의미 있는 시간 후배들하고 좀 같이 보냈고요. 또 한 가지는 플랜트 노동조합 정기 모임이 있었는데 지금 실질 임금 인상하라라는 내용으로 집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포항과 광양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 똑같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023년 임단협 결의대회 하는 자리에 가서 또 연대 발언도 하고 이렇게 하고 바쁜 일주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진짜 바쁘셨네요. 네. 아니 뭐 볼거리 처음에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앞서 그 브리핑 시간에 철동상 예산 삭감된 거 이야기 네. 다뤘었거든요. 아 예. 예, 그 뒷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오늘 주제를 안 가져오신 것 같아서. 네, 일부러 뺐습니다. 뭐 이제 초거대 이순신 철조각 동상을 건립하겠다는 용역비가 삭감이 되고 나서 네. 이번에는 이름을 좀 바꿨죠. 랜드마크로. 랜드마크 예. 광양을 빛낼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이었는데 실제 이제 상임위원회는 통과를 했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통과했는데 예결위에서 반대로 삭감이 되었고 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도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랜드마크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이순신 철조각 동상이어야 하느냐는 데는 많은 분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실제 예결위원들 명단을 공개해서 우리 의견은 이렇다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들께서도 시민들의 이런 표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참여와 관련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낀 걸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것이 이번 예산을 삭감시키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고 이봉남 의원께 또 근황 여쭤볼 텐데 광양의 이순신이라는 물음표는 지난번부터 이제 말씀을 주셨고 지금 포스코와의 관계가 지금 이 모양인데 하필 철동상 이 물음표도 작용했다고 보세요 혹시? 저는 분명히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 지금 사이에서? 이순신 철동상이라고 하면서 철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제철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은 이걸 타당성 조사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후에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보면은 우리 시장님 머리에는 아마도 제철소에서 이 지원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상당히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도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봉남 의원님 근황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근황 말씀드리려고 보니까 일주일이 금방 갔더라고요. 그럼요. 예. 시간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그 지난 목요일에는 5월 회기 26건의 일반 안건하고 또 여러 가지 뭐 5분 발언 이렇게 해서 회기를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주말에 8년 만에 처음 이제 열렸는데요. 27일이 또 석가탄신일이잖아요. 그래서 순천에서 순천 사업연합회에서 열고 있는 그 순천 연등회 행사를 좀 오랜만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참여를 했고 네. 정말 많은 주민들께서 나오셨더라고요. 8년 만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파핀 현준
또 오셔가지고 성황리에 개최가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오랜만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화초 가꾸는 걸 잘 못하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그 집에 화단 정리를 좀 했거든요. 이른 아침에 화단 정리를 했는데 옆집 아주머니도 나와서 화단 정리하시고 앞집 아주머니도 나와서 화단 정리를 하셔서 이 기회에 집에 있는 제ля눔 한 그릇씩 앞집 옆집 이렇게 같이 나누는 아주 훈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씨앗도 함께 좀 나눠서 네.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순천이 정원의 도시라고 하는데 저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정원을 좀 가꾸는 이런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흐뭇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 하나씩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는 주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앞두고 우리 정부 시찰단이 어제부터 5박 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내일이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고 해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처리된 오염수가 담긴 탱크가 있는 지역을 현장 카메라로 확인을 하고요. 이 설비 상태를 최대한 근접해서 점검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뭐 규모나 구성은 알려져 있습니다만 명단이 공개가 되지 않았고 또 떠날 때도 단장만 공항의 모습을 보였고 다른 구성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먼저 떠난 것 아니야? 뭐 이런 또 언론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는 모양새. 오염수가 안전한가를 알아보기에는 뭐 기간도 짧고 뭐 정보도 지금 마땅히 교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방류 명분만 주고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저희가 또 나눠봤었는데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백 의원님, 어떤 논평 주시겠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방류 명분만 주고 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격하게 공감한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시찰단이 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적정한지 전체적인 검토 과정 중에 하나라면서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을 점검하고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근거 기준을 갖고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필요한 자료도 요청하겠다. 그리고 안전한지 정말로 확인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지만 네.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갔는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고 그리고 오염수나 자기들이 말하는 뭐 방류수, 처리수 이런 거에 대해서 시로 채취를 할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일본에서 해양에다가 방류하겠다라는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안전한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디까지나 한국 측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응일 뿐 그렇습니다. 예, 처리수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시찰단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일본에서 보여주는 제한된 공간이나 시설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오는 것 말고는 없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오염수가 정말로 어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는 건지, 그리고 다핵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를 통해서 방류수가 처리수가 됐는데 이 처리수가 정말 안전한 건지, 그리고 해양에 방류되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와 관련해서 우리 시찰단이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찰단이 괜히 가서 일본에서 지금 방류하는 오염수와 관련해서 명분을 주기 위한 시찰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농후해졌다. 차라리 시찰단 얘기했을 때 우리 뭐 국가에서 차라리 검증단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시찰단은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괜히 시찰단 보내가지고 면죄부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봉남 의원께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뭐 좀 전에 백성호 의원님께서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만 하셨는데 정말 이거는 시찰단이 아니죠. 검증을 하러 가야죠. 검증을 하러 가야 되는 것이고 5박 6일이라고 하는 일정이 정말 너무 짧다. 가서 사실은 살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살고 와야 된다고요? 네, 뭐 한 달, 두 달 살고 거기서 정말 오염수가 이게 해로운지 해롭지 않은지 본인들이 마시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찰단이 직접 정말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을 하고 간다라고 하면 시찰단을 보낼 때도 거기서 5박 6일의 일정이 아니라 한 달 정도의 장기간 거주를 하면서 체류를 하면서 물을 마시고
건강해지는지 아닌지 정말 그런 것들을 그렇게까지 책임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어떤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정부가 이번에 이 시찰단을 보낸 것은 명단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보여주기 식이고 명분을 지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을 거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는 뭐 지난 말씀과 크게 다를 수는 없을 것 같은 시간상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갔잖아요. 근데 정부에서의 반응도 바뀌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지자체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 지자체들은 어떤 지금 상황에서 행동들을 뭐 말들을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건 역시 뭐 변함이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배경있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좀 검색해봤더니 네. 제주도에서의 대응 계획이 좀 눈여겨볼 만한데 21년 4월에 보니까 제주도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서 단계별 대응 계획을 이미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안 5개 시도와 공동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이게 그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자유로운 데는 아무 데도 없다. 왜냐하면은 뭐 연안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겠지만 내륙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서 생산되는 어패류를 섭취함으로 해서 그럼요. 예. 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 나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마련도 해야 되고 정말로 해양에 방류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냐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필요하다면 국가에서도 뭐 재판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국제해양재판소라는데 이걸 제소해서 방류를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법적으로 막는 이런 조치들도 강구해 나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봉남은 순천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또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 건강과 안전 그리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나서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뭐 그 지자체, 그러니까 시의회, 저희 순천시 의회에서도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안도 의결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의회 차원도 물론 이런 계속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지자체에서도 이제 정부 정책하고 반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거는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촉구라든지 대응 그리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는 이런 일들을 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드린 주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좀 하고 돌아오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잠시 광고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분 언더독 패널들께서 꺼내시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광양시회 백성호 부의장, 순천시회 이봉남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서 꺼내시는 주제 바로 넘어오겠습니다. 먼저 백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 주제를 좀 정하면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부끄러운 자화상과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좋은 이야기 찾아서 이야기해 주시면 되죠. 뭐.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항상 그래서 잘 없나 보죠. 뭐.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주제를 통해서 특히나 이제 우리 지역의 대표 기업인 포스코와 우리 지역사회의 관계 성립을 관계 정립을 재정립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주제로 좀 정해봤는데 네. 아마 최근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좀 접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광양제철소의 그 지역 협력팀의 쪽에 근무하는 직원의 막말로 인해서 지역 사회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최근 또 정비자회사 설립을 하면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통폐합되는 협력사에 지금 직간접적으로 납품이나 계약했던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생존권이 많이 걸려 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또 사회단체들이 이게 같이 동참해서 이제 현수막을 걸었었는데 이 담당 직원께서 우리 한 행정기관에 가서 행정기관에서 일부러 이렇게 현수막을 걸도록 한 거 아니냐. 이 현수막을 제거를 해라. 만약에 이거 제거를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어르신들 무료 급식소, 운영 중단, 그 외에 사회공헌활동 중단, 동사무소를 폭파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역에 굉장히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개인 한 사람의 일탈을 행위로 봐야 되는 것이냐. 어느 동의입니까?
어느 동도 얘기해야 됩니까? 동 말씀 못 하시나요? 뭐 할 수는 있으면 광명동 사무소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개인 한 사람의 일탈이냐 아니면은 기업에 뿌리 박혀 있는 지역 사회를 보는 잘못된 인식이냐?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예. 그 동안에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지만 표현을 못했는데 이게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아마 튀어나온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기업이 지역 사회와 진정한 상생의 파트너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이런 인식이 조직 사회에는 뿌리 깊게 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이번에 제대로 좀 지역 사회와 기업이 관계 성립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오늘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초기 대응이 광양시 노조를 찾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노조 측에서는 광양시 시의회 찾아가라. 이거 시민들한테 잘못 말한 것 아니냐 이런 그렇죠. 반응이었는데 네. 시의회 쪽에 연락이 온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광양제철소장 명의로 사과문이 게시가 되었고 예. 행정부소장이 시장과 의장을 면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했다고요? 예, 그랬는데 지금 이 제철소장의 사과문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민들께 사과한 것이 아니고 광양시 공무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광양시 공무원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한정된 분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성명서를 좀 채택을 했고 이것은 최정우 회장이 직접 사과해야 될 사안이다. 사과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이후에는 항의 방문도 지금 갈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네. 시의회 차원에서요? 의회에서 항의 방문 갈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 정도의 말을 왜 못할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왜 한정지어서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런 막말한 거와 관련해서 이게 개인의 일탈행위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기업에 뿌리 박혀 있는 지역 사회를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에서 지금 발현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시혜의 대상이다. 시혜의 대상이다. 예. 예. 근데 도대체 그 사회공헌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좋다고 또 행정이나 지역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우리 지역의 기업이기 때문에 감싸 안았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뭐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서 사회공헌 활동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지금까지는 뭐 좋은 게 좋다고 많이 봐주는 경향도 없잖아 있었는데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뭐 서동용 의원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봉남 의원님 관련된 뉴스 보셨죠? 네.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뭐 기사도 보고 어제 그 방송 한 것도 좀 들어보고 했는데요. 이건 정말 그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동안에도 제가 이제 보니까 몇 번 간혹 이렇게 지역사회 제철소에서 지역사회를 무시하거나 또 이렇게 상생에서 반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 또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는 거 이제 봐왔었는데 조금 전에 백성호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그 동안에도 이런 대처들을 한다라고 했겠죠. 그래도 이게 좀 약했던 거 아닌가. 근데 이번에 광양시의회에서도 이렇게 계속 또 입장문을 내고 강력하게 항의 방문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혀주셨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광양시 시뿐만 아니고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저는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또 시민 한 분 한 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행동들을 조금 보여줘야만이 시민들도 보여주셔야 된다. 네, 저는 보여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 릴레이 이 촉구라든지 릴레이 항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항의가 계속 이어져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반성하고 반성해서 끝나지 않고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한 직원의 어떤 그 발언이 아니고 그 직원이 그 전체 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사과와 이런 촉구가 좀 같이 좀 있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봉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네. 시뿐만 아니고 시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시의회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음. 시에서는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 예. 바로 시에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봉남 의원께서 꺼내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크게 각광을 받았던 사업이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그리고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농식품 바우처 사업 이렇게 해서 3대 먹거리 지원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요. 이 사업이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한테 굉장히 안전하고 이제 품질 좋은 국산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을 해서 굉장히 수혜자로부터 박수를 받았던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정부에서 이 사업이 전체 국비 지원 사업이 아예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요? 예, 올해 완전히 중단이 됐습니다. 국비가. 올 초부터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아예 중단이 되다 보니까 자치 사업으로 추진을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이제 사업을 안 한 지자체들도 많이 발생을 했고 또 급기야는 이제 뒤에 심각성을 좀 인식하고 또 도 차원에서 일부 사업비를 또 반영해서 지자체가 또 매칭하는 이런 지금 사태까지 왔는데요. 이거는 실제 그 전체 국비에서 40%를 해주고 지방비에서 한 30% 정도 해주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한 2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이제 구매액의 한 20%만 부담하면 연간 48만 원어치 정도 이렇게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이렇게 택배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줄어들거나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수혜를 받았던 임산부라든지 초등 돌봄 교실에 어떤 불만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과연 근데 이게 저출생 지원 정책이라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원 정책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냥 복지책이라고 네, 봐야 네. 될지 아니면 저출생 관련된 예산이라고 봐야 될지. 저는 복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우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3년 동안 사업을 이제 했었는데 평가를 한번 해봤더니 네. 사업 만족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구매하겠다라고 하는 의향도 굉장히 높았고 또 친환경 농산물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 농가에서도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이 좀 좋았고 또 특히 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도 지금 굉장히 좋아져서 그리고 대다수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좀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출산율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원책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또 하나의 양질의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걸 통해서 또 임산부들이라든지 또 초등 돌봄 또 초등학생들을 둔 부모들에게 굉장히 좀 양질의 어떤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어떤 그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게 출산율을 높이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또 복지 차원에서도 이렇게 좋은 사업으로 저는 추진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이 관련해서 어떻게 좀 논평 주시겠어요? 일단은 저는 출산율을 높이는 사업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복지 정책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임산부에게 뭐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거나 그 초등학생 돌봄 교실, 과일 간식을 지원한다 해갖고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하는 것은 저는 그게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또 특히나 우리가 출산 장려금이라 하는 걸 뭐 시군별로 해갖고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주지 않습니까? 그 또한도 저는 출산 장려금이라는 표현 자체는 쓰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출산을 해서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출산 축하금이라는 표현은 맞지만 이것을 줌으로 해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저는 버려야 된다. 그리고 실제 이번에 이 두 사업을 보면서 도에서의 대처도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두 개의 사업 다 국비가 다 전액이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국비가 지원될 거라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 놨지만 예. 실제로 국비가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비 자체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없어진 대신에 도비 시비를 일정 정도 좀 세워서 사업의 차질이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전액이 없어졌는데 도비나 시비도 그에 따라서 조금씩 감축형이 됐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 1년에 30회 정도의 과일 간식을 지원하던 것을 14회로 줄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국비 없어진 대신에 도비 시비가 늘어나서 그 사업의 차질을 빚지는 않지만 초등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아예 횟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니 같은 전라남도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떤 것은 지원이 유지가 되게끔 하고 어떤 것은 반토막을 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에서 좀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다라고 꼭 꼬집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지난해 7월 통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순천 장천동에 당에 출생하고 한 명도 뭐 없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순천에서 전남 처음으로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 뭐 지원한다 이런 또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뉴스를 또 이봉남 의원께서 더 좀 마음 아프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짧게 말씀 더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20초. 예, 그 국비 지원이 중단돼서 도비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전남 같은 경우는 농도이면서 그 고령자가 더 많아서 사실은 임산부 대상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지만 도비 지원을 더 늘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가에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저는 출산율을 이렇게 높일 수는 어느 한 방편의 하나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양질의 어떤 농산물을 지금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수년째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임산부 아이들 지원 예산을 없앤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농도인 전남도에서도 시군의 비율을 좀 줄여줄 수 있도록 줄여야 하는 것이고 도에서 도비 부담률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성과 있는 사업이라고 또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더독일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죠. 광양시의 백성호 부의장, 순천시의 이봉남 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소식입니까? 네, 여수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임영기 사진작가 좀 만나고 왔습니다. 예. 이분 물의 습성을 이해하고 또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찰나를 담아낸 이미지의 상상을 결합하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내면과 에너지를 담아내는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니까 참 어려운데 이분의 작품들이 현재 장도 전시관에서 전시 중이거든요. 이곳 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예울마루 4기 입주 작가로 장도의 새로운 모습을 관찰 중이신데요. 작업실에서 임영기 사진작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영기 사진작가입니다. 여수에서 사진 활동을 한 30년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장도 창작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임영기 사진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여수분이시긴 하지만 또 장도 안에서 작업을 한다는 건 또 달랐을 것 같거든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가 이 진섬다리를 새벽 2시고 3시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거기서 찍은 셀피 사진이라든가 저기 망마산에서 찍었던 그 진섬다리 사진들이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어떤 작업을 위해서 이 장도라는 곳에 딱 와 있을 때 어떤 그런 부담감이 처음엔 엄청 있었거든요. 2월 제가 이제 21일부터 돌아왔으니까 거의 2달 정도는 실은 미친 듯이 막 돌아다녔어요. 장도를 곳곳에 물 빠지고 뭐 새벽 3시, 2시 뭐 돌아다니면서 장도가 나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 끈끈한 무언가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많이 이제 마음을 열어놓고 또 쉽게 말해서 영혼을 열어놓고 눈을 열어놓고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다 느낀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느낌을 가지고 계속 제가 되묻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진과 글을 같이 지금 이렇게 하고 또 영상도 이제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장도 진섬다리에 대한 어떤 칼라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루트기를 제가 이제 생채기를 계속 기록도 했고, 이 기존에 자생했던 생물들이나 토양, 바위, 돌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어우러지게끔 인간이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프리뷰전은요, 내가 기존에 나는 이런 작업을 했다. 우리가 지금 장도에 온 큰 테마 목적은 환경이라는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작업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작업을
이제 어떻게 풀어내고 전시를 할 것이냐, 새로운 내가 장도에서 작업에 대한 어떤 전환점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장도에서는 열매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망을 보였다 그럴까? 근데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 열매를 다시 네. 키우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창작 스튜디오 옆에 정말 좋은 또 선생님들이 네. 계세요. 또 작가들이 있어서 네. 저희들은 같이 자주 밥을 먹어요. 네. 밥을 먹으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자기 작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 많은 조언을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하게 된 계기도 아주 행운이죠. 마침 제가 또 여기 여수 환경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실은 제가 노드길과 그다음에 여수의 아름다운 해양에 대한 기록과 경제적인 발전과 이걸로 인해서 어떤 우리가 안아야 되는 어떤 산단의 어떤 그런 아픔들, 작년에 이제 너무 이 작업에 대한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스위스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그 어떤 빙하의 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4개가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빙하의 눈물이라는 큰 타이틀로 이제 제가 작업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 장도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큐멘터리적으로는 이제 인물, 남도 사람들이라는 기록을 제가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또 저한테는 또 사진적으로 가장 저한테도 의미가 큰 거거든요. 그 남도 사람들이라는 가장 큰 모티브는 저희 아버지예요. 제 유년 시절에 제가 자랐던 그 아버님의 어떤 그런 초상에 대한 그것을 제가 되새기고, 그리고 제가 성년이 돼서 아버님하고의 어떤 그런 대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애환과 실은 아버님 뭐 어렸을 때 보통 부모님들 다 술 드시고 막 상 아프고 두드러 패고 이건 기본이거든요. 저희 형제가 남자 5입니다. 뭐 어디 가도 제가 인정 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거의 말이 없어요. 야, 숟갈 줬냐? 야, 먹이 줬냐? 네. 밥 먹자. 그런 어떤 삭막함 속에 이제 살다가 이제 집을 떠나게 됐는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밖에 사회생활 딱 하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제가 이제 맞짱을 뜨기 시작한 거죠. 아버님 그러면 나랑 술 같이 하면서 이제 날새기로 술을 먹고, 아버님 형제는 5남 1녀예요. 근데 아버님이 장남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14살 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무게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내가 바라보는 느낌을 찍기 시작한 거죠. 계속. 너무 힘들었어요. 네. 사진을 찍음에 있어서 여수네, 뭐 바다네, 해 뜨네, 배네 이런 어떤 표면적인 게 너무 강력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사진에 그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멋있는 풍경을 찍어도 히말라야라든가 네. 뭐 이런 거, 와, 뭐 지리산은 뭐 아주 이래요. 그런 걸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실은 섬진강이에요. 다시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러면 반겨주고 왔냐 이런 게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책가방 던져놓고 섬진강에 가는 거예요. 막 수영도 하고 뭐 고기 잡고 어느 날 내 유년 시절에 제가 그 다이빙을 했던 바위가 딱 앞에 저쪽 보이는 거야. 앞에 딱 보이는데 그 더운 여름날 해질 무렵에 수영을 하고 있는데 소나기가 온 거예요. 갑자기 검은 먹구름이 탁 오면서 그 더위를 식혀주듯 그 후둑지근한 그 비가 내리면서 내 몸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면서 그 섬진강 강물을 막 탁탁탁 튀는데요. 그 환희가 그때 딱 그러면서 물에 대해서 제가 경험에 대한 무의식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저 섬진강을 이제 계속 제가 바라보고 느끼고 저 안에 제가 들어가 있어 보고 하면서 내가 왜 여기 오면 편안하고 좋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의미를 던지게 됐었고, 그러면서 제가 섬진강의 바위를 보면서 그 물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유전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바위한테 꾸준히 이 물은 전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100년 많이 살아야 100년밖에 살 수 없는데 많게는 수억 년의 어떤 그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을 건데, 그 정체성이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잡지 못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당연함을, 나는 쟤보다 정말 못하는 놈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느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지금 뭐 10년 넘게 계속 찍고 있어요.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찍다가 물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카메라랑 바위를 찍으면서 놓아야진 거야. 사진 별거 아니네.
나를 찍으면 되는 거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어떤 남도 사람들을 제가 113분을 기록했었거든요. 나는 세상의 모든 부모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어떤 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대형 카메라를 35mm 필름 매거진을 넣어가지고 이제 좀 파노라마식으로 해서 세로로 한낮인데 이제 조리개를 22까지 이제 조이고 셔터 스피드를 125로 해서 후레쉬를 이제 터치기 시작한 거죠. 그분들은 밝게 나오고 주위 배경이 좀 어슴푸레하게 나와요. 좀 장군처럼 위대한 사람처럼 그렇게 작업을 시작하고, 연장선상에 실은 이 섬진강에 돌이 있으면서 사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을 마련해 줬고, 제가 이제 사진으로 그 무한 반복에서는 그 이미지를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디지털이 나오고 이 한 장이 가지는 사진의 의미를 나만의 이미지로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그 형태가 주로 이제 만다라식으로 됐었고, 이제 제가 철학적인 어떤 그런 소스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물을 너무 좋아해서 이 여수의 반도에 대한 한 20년 넘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도록으로 책으로 나오게 돼요. 6월 달에 나오게 돼서 이것도 저한테는 너무 뿌듯하고 좋고, 내가 사진을 하는 게 이렇게 나한테 큰 의미였고 행복이었다라는 것을 30년이 지난 뒤에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통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고 폴더를 나눠서 구분해서 보시면 내 그 잠재된 어떤 그런 무의식적인 어떤 것들이 가끔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의 참 자기일 수가 있어요. 자기만이 느끼는 그런 카타리스트가 있어요. 그것을 조금씩 쌓아가시면 그게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가 이 힘든 시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불꽃, 씨앗이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더 많이 찍었으면 좋겠어요.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